551년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이 함께 군사를 일으켰다. 나젤 동맹군의 목표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북방 돌궐로부터의 압박, 그리고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인 고구려는 맹렬한 연합군의 기세에 무너지고 만다. 백제는 한강 하류 6개 군, 신라는 한강 상류 10개 군을 차지한다. 백제는 한성 함락 이후 76년 만에 고토를 회복하는 기쁨을 맛봤고 계로왕의 목숨을 비참하게 빼앗았던 고구려를 응징하는 데도 성공했다. 475년에 한강을 뺏겼다가 무려 76년 동안 칼을 갈고 결국 복수에 성공했네요. 백제 얼마나 좋았을까? 완전히 와.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끊기기 전에 복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네. 여기에서 끊기면 사실은 더 이상 복수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요 안에 끊긴 거예요. 손자로 보입니다. 네. 성왕과 네. 계로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외 사서 따라서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로 기록한 경우도 있고 할아버지와 고손자로 기록한 관계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되게 손자뻘이기 때문에 성왕 때 와서 계로왕의 억울하게 죽은 그것도 풀면서 한강 유역을 다시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죠. 상상의 장면, 기록은 없어요. 없는데 이 성왕이 대소신료를 다 이끌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석촌동 사무분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와서 우리가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라고 다 이렇게 올리는 그 장면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 돋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너무 그 백제 입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백제 고통 회복에 너무 왜냐면 백제당이니까. 왜냐면 오늘 저희 동맹 맺기로 했는데 여기 백제 삼전동 출신이죠. 삼전초등학교. 생각이 흘러가는데 아무튼 성왕은 정말 성스럽다는 그 이름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칭송받고 일본에서도 성왕하면 기록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왕이라는 인물은 이름 자체가 이제 성스럽다. 이건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해서요. 그렇죠. 불법을 널리 홍보했었던 그리고 부여를 정말 동북아시아 최대의 멋진 계획 도시를 만들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도 최고급의 정신문화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다 전달해 줬던 그래서 신라나 아니면은 고구려나 이런 백제 적국들도 성왕에 대해서만큼은 이거는 뭐라 그러죠? 까방권이라고 하는 까임방지권. 성왕은 무조건 훌륭한 동북아시아 최고의 모범적인 군주예요. 근데 아무튼 결국은 신라랑 손을 합쳐서 손을 맞잡고 한강을 되찾았잖아요. 사업이 안 될 때는 서로 뭐 으쌰으쌰 힘내자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파이팅을 해요. 근데 결국은 사업이 잘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미치는 것 같은데 계약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거든. 그런데 다행히도 백제와 신라는 아주 행복하게 그래요?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실제 바로 먹어요? 잘 보셔야겠죠. 계약서. 언니 계약서구나. 한강 하류 6구는 백제가 가져가고 예. 한강 상류 10구는 신라가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아주 근데 딱 봐도 지금 빨간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백제가 좀 손해본 거 아닌가요? 신라 다 먹었는데? 양이나 술을 보면 신라가 더 많이 차지한 것 같아요. 절대 성왕이 미찌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면적은 넓을지 모르지만 한강 유역의 핵심은 백제의 왕성이 있었던 바로 한강 하류역, 서울과 그 인근,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으로 가는 직항로, 이제 항로 비행기가 아니라 배지만 그 배를 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구가 그 시기에는 지금 현재 화성에 있었어요. 단항성. 여기를 차지해야지만 한강 유역과 이 중부지방을 차지하는 어떤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1차전은 백제의 완성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뭐 둘이 이렇게 뭐 잘 나눠 먹고 이런 거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고구려의 경우도 이제 이 시기에 참 상황이 안 좋은 게 내부적으로 이제 왕족 간의 분열, 뭐 왕위 쟁탈전, 하필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부 문제가 있었군요. 역시 이 시기에 이제 중국의 북위를 이어서 등장한 북제라는 왕조와 현재 지금 우리의 터키와 관련된 돌고족, 투르크 이런 족속들이 계속 침략을 하기 때문에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한강 유역에 대한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고 이왕이면 땅을 좀 뺏기더라도 근본적인 아주 치열한 전투보다는
소강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 이것이 고구려의 희망이고요. 백제는 절실했죠. 백제는 한강 하류역을 찾는 것이, 수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고 신라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신라의 목표는 북진. 북진. 북으로 저는 올라가자. 왠지 서쪽으로 가서 중국과 그렇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바로 그 점에서 진흥왕은 1단계에서는 백제에게 양보를 하지만 2단계에는 서서히 이제 몸을 풀고 이제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죠. 진흥왕의 최종 목표는 한강 상류가 아니라 한강 하류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성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게 물 들어올 때 너 저으라고. 기회는 왔다. 기회는 왔다. 진흥왕과 지금 함께해서 한강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했으니까 네. 더 치고 올라가자. 더 치고 올라가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진흥왕이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왕조가 망하는 건 하늘의 뜻에 달렸는데 하늘이 고구려의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걸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뜻이죠? 아, 이게 살짝 이게 무슨 소리야? 이니까지 같이 싸우다가 무슨 속공이 갑자기 속에서 지금 이런 생각나네. 모습 나오잖아요, 지금요. 속뜻이 뭔가요? 안 갈래 이거. 이 시기에 진흥왕이 나이는 어려요. 지금 뭐 대학교 갓 들어간 나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단해요. 머리를 얼마나 잘 썼나 하면은 백제와 손 붙잡고 고구려와 싸웠지만 고구려가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기는 바라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보다는 백제가 더 껄끄러운 거예요. 이랬을 때 고구려와 백제 둘 간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고구려와 손을 잡는다면 이 정말 생각도 못했던 전략을 요 지점을 네. 많은 분들이 몰라요.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통해서 한강을 장악했을 때 네. 그 시점에 신라가 다시 고구려와 밀약을 맺을 거라는 부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왕도 몰랐죠. 열한 성도 밀약으로 몰랐죠. 나제 동맹을 깬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그렇죠. 그래서 깬 거에 그친 게 아니라 네. 고구려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도 남쪽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소란이 벌어지면 이 북쪽이 좀 비게 되니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럼 우리랑 한번 같이 손잡아. 너희가 지금 차지했던 그 지역은 내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면서 고구려와 신라가 밀약을 맺고 오히려 이제 백제가 고립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나제 동맹이 1, 2년짜리도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지속된 거 또 아니에요? 백제랑 신라 예. 관계도 120년. 있는데. 120년 관계를 이렇게 하루 만에 깬다고요? 근데 진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뭔지를 좀 모르네. 백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짠하고 신라는 정말 타이밍의 예술가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좀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누구도 생각을 못하는 타이밍인데 그때 딱 고구려한테 손을 내민다. 야, 근데 이제 신라 같은 경우도 구군을 건 거죠. 왜냐하면 신라의 역사 자체를 보면은 이 경상도 지역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었던 네.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20년 동맹 너 중요한 건 우리의 실리야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한강이었군요. 이게 정말 삼국이 다 욕심냈던 게 한강이었어. 그럼요. 야. 역시 젊은이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게 빠릅니다. 이제 백제와 함께 손을 잡고서 한강유역을 차지했지만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고구려와의 밀약 그 아래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백제 성왕이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이 지역을 신주로 두면서 이 김유신의 할아버지이고 이름 자체도 무력. 이름 자체도 무력. 김무력. 김무력 장군을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총책임자로 두면서 한강 하류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양국이 치열한 전쟁을 벌였는지 아니면 이런 신라와 고구려가 손을 잡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성왕이 아차 안 되겠다. 이 다음 또 타임을 노려야 되겠다 해서 철수했는지 여기는 조금 기록에 약간 오차들이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553년에 신라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이제 다 차지해버립니다.